당에서는 대표님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입니다. 훗날을 위해서 오늘 단식을 이제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단식을 그만두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멈추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앞으로 건강을 빨리 회복을 하시면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단식을 끝내고 회복 치료를 받아 오던 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오늘 오후에 당무에 공식 복귀합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점검에 직접 나설 예정인데요. 오늘 오후 4시에 직접 나섭니다. 자, 어제도요, SNS에 25% 관세 폭탄을 우려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민생과 경제 문제로 복귀 신호를 올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29일 복귀로 알고 있었는데 하루 당겨서 좀 빨리 복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건강이 어쨌든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요. 오후 3시경에 양재 하나로마트를 가면서 이제 민생에 있어서부터 국민들께 저희 국민의힘이 변하는 모습들도 보여드리겠다라는 취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5천을 돌파하기도 했고 코스닥도 1,000을 돌파하면서 지수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실물 경제가 그만큼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도 좀 갸웃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환율에 대한 문제라든지 최근에도 0.3%포인트 정도 역성장을 했다. 그리고 사실상 환율이나 지수에 있어서도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를 튼튼히 하는 것,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챙기는 것이 지금 야당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판단 하에 이러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29일이 이 복귀로 예상이 됐지만 그만큼 상황이 시급하기 때문에 하루 더 빨리 복귀를 한다. 자, 그런데요, 장동혁 대표의 복귀와 함께 가장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게 바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처분 어떻게 처리할지, 이 부분이죠. 저희 채널A가 취재한 결과인데요. 최고위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가운데 단 한 사람, 우재준 최고위원만 한 전 대표의 제명안에 대해서 확실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찬성 아니면 보류. 중요한 건 반대가 한 명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러면은 내일 아마 당연히 제명이 처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실 단계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직전에 김종혁 전 최고위원, 한동훈 계보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탈당 공고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보면은 그 내용, 단계 사건이라든가 김종혁 최고위원의 어떤 당 비난 발언 이런 것들의 어떤 내용의 시시비비를 따지기보다는 사실 징계, 제명은 이미 거의 확정적인 분위기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 내용을 따져가지고 누가 옳다 그러다는 걸 따지기보다는 앞으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관전 포인트가 이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은 이제 정해진 걸로 고정을 해놓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이 부분이 이제 관심사로 바뀌는 분위기입니다. 제명 위기에 놓인 이 한동훈 전 대표, 이 앞으로의 선택지, 어떤 행보를 할지, 어떤 선택을 할지가 가장 뜨거운 관심입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정성국 의원은요,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얘기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신당 창당까지는 아니다, 이런 입장인 거죠. 일단 신당을 만들고 할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게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는 일단 만약에 제명이 되더라도 그러면 지금도 뭐 국회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일반 국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의원들은 일단 당을 지키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죠. 저희 의원들은 당연히 당에 남아서 당의 변화를 이끌어야 되고 당의 변화를 자꾸 요구해야 되고 한 전 대표가 다시 돌아올 때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신당 창당을 통한 독자적인 정치 세력화. 글쎄요, 이론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 카드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있을 6월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뭐 이런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으로 다시 금이 환영을 할 가능성은 또 없을까? 뭐 여러 가지 카드가 예상이 됩니다만 요즘 패널들이나 정치인들 보면은 사석에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한동훈이라면. 근데 가진 카드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엔 선거 출마, 그것도 무소속으로. 이것도 원래는 현실적으로 힘들 거다라는 얘기가 지배적이었는데 이제 하다 궁지에 몰리니까 이제는 무소속으로 출마밖에는 현실적이 없다까지 왔네요. 그렇죠. 일단 답안지가 뭐 선택지가 별로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아까 정성국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국 정치사, 정당사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당이 창당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선, 총선을 앞두고는 창당하는 거고 경우나 분당하는 경우는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사실상의 독자 노선, 뭐 신당 창당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무소속 출마도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유일한 길이긴 한데 왜냐하면은 지금 뭐 김종혁 전 최고나 한동훈 전 대표나 뭔가 지금 그 수도권에서 출마를 하기에는 수도권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버리면 결국 국민의힘의 패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아하. 패배 책임론에서 또 자유로울 수 없어지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대구나 경북, 뭐 국민의힘이 조금 유리한 지역에 가서 뭔가 이런 패배에 대한 그런 책임 없이 뭔가 도전한다? 그러기에는 두 분 다 연고가 없어요. 그럼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느 지역을 정해서 아마 일단 출마 의사를 밝히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네. 되면 아마 여론조사에 잡히겠죠. 여론조사에 경쟁력 있는 후보로 잡히게 되면 국민의힘도 무시할 수 없게 되겠죠. 네. 그 정도 영향력을 행사한 이후에 실제 출마 여부를 타진하는 정도가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지일 것 같습니다. 네.